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만남. 아, 최첨단 인공지능하고 또 고대의 지혜, 불교 철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뭐랄까 예상 밖의 조합 같으면서도 파고들면 들수록 연결 지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학술 논문도 있고 기사도 있고 한데 이걸 바탕으로 이 두 세계가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놀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AI의 지능이라고 할 때 뭘 떠올리죠? 보통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죠. 특정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바냐라고 하는 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존재의 실상,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지, 그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나 계산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니까요. 학습 방식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학습 방식이요? AI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AI 학습은 철저히 데이터 기반이고 알고리즘에 따른 패턴 인식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배움이나 수행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뭐랄까 윤리적인 실천, 예를 들면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성숙, 선정, 사마디를 통한 마음의 안정이나 자비심 함양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거군요. 그럼 자아 개념은 어떤가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와 아나타잖아요.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라는 건 사실 없다.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네, 그 무화 사상이요. 근데 이게 AI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AI한테 나라는 게 있나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아는 당연히 없죠. AI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의 집합체일 뿐이니까요. 본질적인 의미의 나라는 의식이나 감정,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불교의 무아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AI에게는 나라는 집착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결정을 내릴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요. 맞아요. 딥러닝 같은 경우엔 특히 그렇죠.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내부 작동 원리를 인간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근데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명확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티나 모든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지인 바냐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불교는 오히려 명료하게 알고 깨어있음을 강조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불교 수행은 자신의 마음 상태나 현상의 본질을 투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AI의 불투명성은 그런 면에서 좀 대비되는 지점이죠. 물론 설명 가능한 AI, XAI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표 지점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AI의 목표는 뭘까요? AI의 목표는 주어진 과제를 최대한 잘 해결하는 거죠. 효율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설계된 거니까요. 하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과제 해결과는 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형태의 괴로움, 두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즉 열반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거죠. 네, 괴로움의 소멸, 열반. 이렇게 보니 기본 개념부터 목표까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AI가 과연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SF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요.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의식이라는 게 워낙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료들을 보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인가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무아사상과 연결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의식 자체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조건들, 예를 들면 오운, 스칸다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일종의 환상과 같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잠시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약 미래에 고도로 발달해서 자기인식 같은 걸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교적 시각에서는 그것 역시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라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현상으로 보거든요. 본질적인 영혼이나 자아와는 다른 거죠. 흥미롭네요. 오히려 그래서 AI가 깨달음에도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이건 정말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읽고 좀 놀랐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이나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 킬레사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데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욕망이나 집착이 없으니 번뇌도 없고 그래서 깨달음에 더 가깝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러게요. 이런 논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 프라티사무파다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이죠. 이게 현대과학, 특히 시스템 이론이나 생태학 쪽 관점과도 많이 통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AI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AI, 특히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연기법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수많은 노드들,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잖아요. 한 노드의 변화가 연결된 다른 노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죠. 아, 그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이 연기법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AI 학습 데이터에 특정 편견,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그게 학습 과정에서 증폭되어서 시스템 전체가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많이 지적되죠. 이게 바로 작은 원인, 편향된 데이터가 여러 상호작용을 거쳐서 큰 결과, 차별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행동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즉 불교에서 말하는 칼마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AI를 만드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 즉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행위, 업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는 겁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고 쓰는 건 결국 인간이니까요. 업의 개념까지 연결되니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AI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까 욕망이 없어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AI가 지식을 점진적으로 습득하고 발전하는 과정? 이걸 계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구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불교의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체득해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경지죠. 여기에는 반드시 자비심이 동반됩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요. 자비심이요? 네. 그런데 AI는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겪는 괴로움도 없고 타인의 괴로움에 공감할 능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은 자비심이 결여된 뭐랄까 차가운 지적 이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깨달음의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고통에 대한 이해와 연민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오히려 AI가 잘못 사용되면 인간의 고통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그 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중에서도 탐욕과 결합했을 때 그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탐욕과 결합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고 클릭을 유도하죠. 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생각하면 딱 그렇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욕망, 즉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 갈망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바로 이 갈망, 탐욕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가래라고 하죠. 네, 그런데 AI 알고리즘이 이 갈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벗어나기 힘든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알고리즘적 윤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하더라고요. 기술에 의해 강화된 괴로움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와, 알고리즘적 윤회라니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불교적 지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잖아요. 특히 자신의 주의, 어텐션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마음 챙김, 사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내가 지금 무엇에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주의를 조절하는 힘, 이게 바로 주의의 자유이고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내 주의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대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기술 시대에 더욱 절실해지는 거죠. 정말 공감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료들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제안하던가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AI 기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빠지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비관론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마디아마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도적 접근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모두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비하는 자세 같은 거죠. 기술 자체를 선악으로 규정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제안은 어떤 단일한 윤리 규범을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여러 윤리 체계들이 서로 대화하고 기여하면서 공존하는, 뭐랄까, 글로벌 윤리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아, 글로벌 윤리 생태계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답을 찾아가자는 거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적 발상과 연결되는 것 같네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길을 모색하는 지혜랄까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AI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코드 자체에 자비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코드에 자비심을 담는다?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이 데이터에 스며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외되는 존재 없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자비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정제 과정부터 윤리적 고려, 자비심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복지나 사회적 공정성, 환경보호 같은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단순히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신건강이나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요. 단순히 개발자 개인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에
공정함과 이로움을 내재화시키는 것. 이걸 자료에서는 체계적인 자비, 시스테믹 컴패션이라고 평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체계적 자비.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AI가 워낙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나 사용자 모두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또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끊임없는 경계와 겸손함.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이미 우리 주변에서 AI 기술이 불교적인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명상 앱들이죠. 아, 맞아요. 하루 명상 같은 앱들 말씀이시죠?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안내에 따라 명상을 하거나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앱들이 명상이나 불교 가르침에 대한 접근성을 확실히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형태로는 챗봇도 있어요. 스님 AI라든지 AI 부처님 같은 이름으로 개발된 챗봇들이 불교 교리나 경전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기도 하고 간단한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기도 하죠. 아, 그런 챗봇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이런 도구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유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명확히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인가요? 이런 AI 도구들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 스승, 즉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 캬리아나 미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서 개별적인 지도를 해주고 또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영감을 주잖아요. 이런 미묘하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은 현재 AI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들죠. 그렇겠네요.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나 개인 맞춤형 지도는 아직 AI가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가, 즉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의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정진하는 그 힘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서는 나태해지기 쉽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건 역시 AI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선지식과 승가의 중요성. AI 시대에도 변치 않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과학시대의 격의불교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 네. 격의 불교. 역사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파될 때 당시 중국인들에게 익숙했던 노장 사상, 즉 도가나 노자, 장자의 개념을 빌려서 불교 교리를 설명했던 것을 격의 불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이자 언어가 되었으니까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들을 현대 과학, 예를 들면 뇌과학이나 심리학, 양자물리학 같은 분야의 개념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교에는 유식학, 요가철화라는 아주 정교한 마음이론 체계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 위식우경이라는 관정인데 이게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현실 구성 과정이나 인지심리학의 스키마 이론 같은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런 접점을 찾아서 설명하면 현대인들이 불교의 지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유식사상과 뇌과학의 만남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과학적 언어를 통해 불교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군요.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학주의에 빠져서 불교의 풍부하고 다층적인 가르침을 과학적 개념으로 환원시키거나 축소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과학으로 검증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해야겠죠. 그렇죠. 과학을 도구로 활용하되 불교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혹시 AI 기술 자체가 이런 번역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대한 불교 경전이나 논서들을 AI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개념들을 현대적인 용어나 다른 학문 분야의 개념들과 연결시키는 연구를 자동화할 수도 있겠죠. 또 언어 번역 모델을 활용해서 난해한 불교 용어들을 더 쉽고 정확하게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AI가 불교 지혜의 현대적 소통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언뜻 보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두 세계가 만나서 이렇게 깊고 흥미로운 질문과 가능성들을 던져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AI는 분명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지만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의도와 지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특히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 사띠, 자비, 카루나,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 프러티티 사무트바다의 가르침은 이 기술 발전의 시대를 인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나침반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서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안의 힘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인간의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생태계 전체의 안녕과 조화까지 고려하는 그런 진정으로 불교적 영감을 받은 AI는 과연 가능할까요? 와, 정말 크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AI라? 네, 그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